안녕하세요. 보험하나 김한나입니다. 오늘은 1세대, 2세대 실비를 가진 분들이라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최근 보험업계에서 조용히 다시 떠오르고 있는 주제, 바로 실비 재매입 논의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지금 갖고 계신 실비를 현행 실비로 강제로 바꾸는 대신 일정 금액을 보상해주겠다. 이런 제안이 현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여러분은 금액을 보고 흔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그 금액이 아니라 여러분이 잃게 되는 보장의 가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미래의 병원비, 내 지갑, 그리고 실비의 본질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을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보험사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고객님, 지금 좋은 조건으로 유지 중인 1세대, 2세대 실비를 없애고 대신 현행 실비로 바꿔드리는 조건으로 보상금 100만원 드리겠습니다. 얼핏 들으면 꽤 솔깃하죠. 근데 문제는 오래된 실비의 진짜 가치는 돈 몇 푼으로 환산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자기 부담금 구조, 비급여 보장의 폭, 보장 제한의 유무, 이런 것들이 전부 여러분이 앞으로 수십 년간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랑 직결됩니다. 특히 올 초에 법 개정과 약관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실비 재매입 이야기가 다시 공식적으로 등장했습니다. 3, 4세대 실비 가입자는 괜찮습니다. 문제는 1세대, 2세대 실비를 여전히 유지하고 계신 분들, 여러분에게는 이 이슈가 단순 참고사항이 아니라 지금부터 대비해야 할 실제 시나리오가 되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그저 정보를 나열하는 콘텐츠가 아닙니다. 앞으로 혹시라도 보험사로부터 전환 제안을 받게 된다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가장 현명한지, 보상금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절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갖고 있는 실비가 어떤 구조로 여러분 지갑을 지켜주고 있는지, 이걸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가 가진 실비의 가치는 생각보다 훨씬 크구나, 이걸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 여러분, 실손보험 가입해 두셨다면 마음이 좀 든든하시죠? 보통은 한번 가입했으니 평생 이 조건 그대로 가겠지 라고 생각하기 쉬우실 거예요. 하지만 속상하게도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보험료가 오르기도 하고 보장 내용이 줄어들기도 하고 심지어 나라의 제도가 바뀌면 내가 가진 계약의 틀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몇 세대 실손을 가지고 있느냐를 정확히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 작은 차이 하나가 앞으로 내 병원비 부담을 확 줄여줄 수도, 반대로 헉소리 나게 늘릴 수도 있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실 겁니다. 특히 요즘 정부와 보험사들이 조용히 준비하고 있는 큰 변화가 하나 감지되고 있는데요. 바로 5세대 실손보험 전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도 모델마다 성능이 다 다르듯이 실손보험도 언제 가입했느냐에 따라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종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내야 할 돈, 자기 부담금은 얼마인지, 비급여 치료는 어디까지 되는지, 갱신은 언제 되는지, 같은 이름의 실손이라도 뜯어보면 혜택 차이가 정말 큽니다. 여기서 제가 꼭 짚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바로 2세대 실손, 그 중에서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지금 정말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 계시거든요. 끝까지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갈아탈 것이냐. 오늘 저와 함께 그 기준을 세워보셔야 돼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초부터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실손보험을 흔히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부르잖아요. 이유는 간단해요. 아파서 병원비 냈을 때 나라에서 해주는 거 빼고 내가 낸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가장 고마운 보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국민 필수템이 된 거고요.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건 딱 두 가지예요. 첫째, 내 실손보험은 과연 몇 세대일까? 둘째, 앞으로 내 보험은 어떻게 변할까? 이 두 가지만 확실히 알아도 불안한 병원비 걱정은 덜고 매달 나가는 보험료도 현명하게 아끼실 수 있을 거예요. 병원비 중에서도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비, 이 부분을 실손보험이 대신 채워주는 구조라는 점은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실손보험은 병원을 자주 가는 분들뿐 아니라 큰 병이 생겨 의료비가 크게 증가할 때 실질적으로 가장 도움이 되는 민간보험입니다. 그리고 실손보험은 언제 가입했느냐, 이 시점에 따라 세대가 달라지고 보장 조건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실손보험을 세대별로 정확하게 구분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세대 실손보험 2009년 9월까지 가입하신 분들이 해당됩니다. 당시 실손은 비급여 보장이 매우 넓었고 통원치료비의 자기부담금도 5,000원 수준이라 병원비 대부분이 실비로 해결되던 시기죠. 지금은 보험료가 많이 오른 상태라 월 10만 원이 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좋은 보장이 유지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 1세대 실비는 갱신은 있지만 재가입이 없습니다. 한번 가입해두면 가입 당시에 유리한 조건 그대로 만기까지 가져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구조라는 거죠. 이제 이어서 2세대 실손보험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 가입하신 분들이 해당됩니다. 이 2세대 실비가 요즘 가장 큰 이슈의 중심인데요. 그 이유는 2세대 안에서도 가입 시점에 따라 두 종류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2013년 3월 이전 가입자들은 1세대와 마찬가지로 재가입 주기가 없습니다. 즉, 기존 좋은 보장을 평생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죠. 예를 들어 2012년 1월 가입자라면 비급여 보장도 넓고 병원비도 상당 부분 보장되기 때문에 계속 유지하시는 게 큰 장점이 됩니다. 반면 2013년 이후 가입자들은 15년 재가입 주기가 생겼습니다. 이 말은 만기 시점에 자동으로 기존 계약이 종료되고 현재 판매되는 실손보험, 즉 5세대로 강제 전환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2014년 11월 가입자라면 2029년 11월에 기존 실비 계약이 종료되고 5세대로 넘어가게 되죠. 여러분, 실손보험이 왜 이렇게 복잡해졌을까요? 같은 세대라도 가입 시기에 따라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는 이유. 지금부터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2세대 실손이 요즘 가장 큰 이슈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같은 2세대라 하더라도 언제 가입했느냐에 따라 평생 동일한 조건이 유지되기도 하고 아니면 정해진 시점에 강제 전환되기도 하는 구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나는 유지냐, 전환이냐를 놓고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구간입니다. 이제 3세대 실손보험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시기는 큰 이슈가 없기 때문에 핵심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판매된 실손이 3세대 실손인데요. 이때부터 자기부담금이 20%에서 30%로 증가했고 입원과 외래 보장이 조금 더 명확하게 구분되기 시작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장 축소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이 시기까지는 병원비 부담이 지금보다 훨씬 덜한 구조였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문제의 시작, 4세대 실손보험입니다. 여기부터는 실손보험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비급여 보장 부분이 아예 특약으로 분리되면서 선택형 구조가 되었고 병원을 얼마나 이용하느냐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 비급여 이용량 연동형 구조가 적용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병원을 자주 가면 보험료가 올라가고 덜 가면 보험료를 깎아주거나 동결시키는 방식입니다. 이 변화는 실손의 지속 가능성을 강조한 구조이긴 하지만 실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병원 이용이 잦은 분들에게는 부담이 훨씬 커진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4세대 실손의 가장 큰 특징은 비급여를 많이 쓰면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즉, 실비를 많이 활용할수록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처럼 병원 많이 가도 똑같이 내던 시절이 아니라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움직이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변화. 기존에는 재가입 주기가 15년이었지만 4세대부터는 이 기간이 5년으로 대폭 축소됐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8월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5년 뒤인 2026년에는 재가입을 하면서 구조가 바뀐 실손으로 변경될 수밖에 없는 형태인 거죠. 이 부분을 모르고 계셨던 분들 정말 많습니다. 이제 오늘 영상의 핵심이자 가장 궁금해하시는 5세대 실손보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5세대 실손은 2025년 말 또는 2026년 초 정식 출시 예정인데요.
여기서 4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구조가 등장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두 가지예요. 첫째, 질병을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눈다. 둘째, 비급여 보장을 상당 부분 축소한다. 예전에는 도수 치료든 주사 치료든 병원만 가면 비급여 항목이라도 70%에서 80%를 실손해서 보장해줬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 구조가 완전히 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경증 진료나 반복되는 과잉 이용이 의심되는 항목은 보장률이 대폭 낮아지거나 제한될 수 있고 중증 질환 중심으로만 보험 혜택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5세대 실손에서 가장 충격적인 변화는 바로 비중증 외래에 대한 자기 부담률이 90%까지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감기, 단순 물리치료, 허리 통증 관리, 소염제, 주사치료 같은 흔하게 받는 외래 진료들. 이제는 보험이 10%만 보장하고 나머지 90%는 내가 부담해야 하는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즉, 5세대 실손은 보장 구조 자체가 중증은 그대로, 비중증은 축소, 이렇게 완전히 양분되는 형태입니다. 중증 질환, 예를 들어 암, 허혈성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급여 항목 20% 본인 부담, 즉 80% 보장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비중증 질환, 즉 외래로 치료 가능한 대부분의 가벼운 질환들은 이와 전혀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감기, 허리 통증, 도수 치료, 물리치료 같은 진료는 실손보험에서 거의 보장이 안 된다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시로 하나 설명드릴게요. 만약 비중증 비급여 치료로 100만 원을 썼다고 가정하면 지금은 내가 20만 원만 부담하고 80만 원 이상을 보험에서 보장해 줍니다. 하지만 5세대 실손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역전됩니다. 내가 80만 원, 많게는 90만 원 이상을 직접 부담해야 할 수도 있는 구조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병원 이용 패턴에 따라 실손보험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비중증 외래 진료에 대한 보장이 크게 축소되면서 실손보험이 예전만큼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5세대 실손에서는 비급여 항목을 특약 1과 특약 2로 다시 세분화되는데요. 특약 1은 중증 비급여 특약, 특약 2는 비중증 비급여 특약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자주 받는 치료들, 도수 치료, 물리치료, 신경차단술, 각종 통증 주사, 이런 것들이 전부 특약 2에 몰려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큰 변화가 생깁니다. 첫 번째, 특약 2의 보장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축소됩니다. 두 번째, 자기 부담률이 기존 30%에서 50%로 상승합니다. 즉, 치료를 받을 때 내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절반까지 늘어난다는 의미죠.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 특약 2는 병원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올라가는 할증 대상입니다. 즉, 보장은 줄고 내가 부담하는 금액은 늘어나며 병원에 자주 가면 보험료까지 상승하는 구조로 바뀝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번 논란이 생기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관리급여입니다. 관리급여란 쉽게 설명하면 비급여 치료 중 과잉 진료 가능성이 높은 항목을 정부가 직접 지정해 가격을 통제하고 그에 따라 본인 부담률을 크게 높이는 제도입니다. 도수 치료, 체외 충격파, 증식 치료 같은 치료들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관리급여가 적용되면 실손보험뿐 아니라 건강보험에서도 본인 부담률이 90% 이상으로 올라갈 계획이라는 겁니다. 특정 치료는 이제 보험사든 건강보험이든 거의 보장하지 않겠다라고 선을 긋는 구조로 가는 거죠. 이 제도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병원의 과잉 진료를 막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여서 실손보험의 손해율을 낮추겠다는 겁니다. 정책적으로는 맞을 수 있지만 실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 그렇다면 지금 2세대 실손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을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지금부터 명확한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2세대 실손 가입자분들,
이분들은 보장도 넓고 재가입 주기도 없고 자기 부담률도 낮습니다. 보험료가 조금 높은 편이라는 단점만 제외하면 구조적으로 최고의 실손보험입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면 무조건 유지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앞으로 5세대로 갈수록 비급여 보장은 더 줄고 본인 부담금은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조건을 놓치는 건 사실상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2013년 3월 이후 가입한 2세대 실손 가입자분들은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분들은 이미 약관상 1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강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결국 5세대로 넘어가는 시점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보험료가 너무 올라서 부담이 크다면 4세대로 전환해 병원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과 건강 상태, 병원 이용 빈도를 고려해서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실손보험이 아예 없으신 분들, 현재 판매 중인 상품은 4세대 실손이고 앞으로 나올 5세대는 보장 축소가 확정된 구조입니다. 그래서 실손이 필요하신 분들은 5세대 출시 전에 4세대 가입을 검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재가입 주기가 5년으로 짧긴 하지만 적어도 향후 5년 동안은 지금 보험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즘 정말 많이 회자되는 이슈, 바로 보험사들이 1세대, 2세대 실손을 재매입하려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오래된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 보험사들이 소비자와 합의하며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기존 계약을 종료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좋은 실비를 없애고 새로운 실비로 바꾸는 대신 보험사가 고객에게 돈을 지급하고 계약을 정리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는 겁니다. 최근까지 논란이 됐던 부분이 바로 1세대, 2세대 실손을 강제로 재매입한다는 이야기였죠. 얼마 전까지는 법 개정으로 강제 전환을 추진한다는 말도 있었지만 정말 다행히도 강제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자발적으로 변경을 희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발적 변경을 선택하는 분들께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일정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보상금 때문에 섣부르게 결정하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당장 100만원, 500만원, 심지어 1000만원을 준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변경해버리면 지금 갖고 있는 좋은 보장 조건을 영원히 잃어버리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건강 상태, 병원 이용 빈도, 금전적 여력, 앞으로의 의료비 전망까지 모두 고려해서 정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비교 분석해 보신 뒤 결정하시는 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 사례 2가지를 통해 내 실손보험을 유지해야 하는지 전환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50세 남성 고객님, 2012년 가입한 2세대 실손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현재 월 보험료는 10만원대, 그리고 지금도 허리 통증 문제로 도수 치료, 체외 충격파를 꾸준히 받고 계십니다. 이런 경우라면 전환보다는 유지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입니다. 그 이유는 3가지예요. 5세대 실손에서는 도수 치료, 체외 충격파 보장이 크게 제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관리급여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이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고객님처럼 병원을 자주 이용하는 경우 4세대로 전환하면 비급여 청구 금액이 높아지고 보험료 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2012년 가입자이기 때문에 재가입 주기도 없고 지금 조건이 앞으로 다시 만들 수 없는 최상위 보장 구조입니다. 즉, 병원 이용이 작고 비급여 치료가 필요한 분들은 지금 갖고 계신 2세대 실손을 유지하시는 것이 앞으로 부담해야 할 의료비를 훨씬 줄일 수 있는 선택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60세 여성 고객님입니다. 2011년에 가입한 2세대 실손을 유지 중이시고 현재 월 15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내고 계십니다. 문제는 병원이 이용 빈도가 연 1, 2회 수준으로 매우 낮고 병원비도 크게 나오는 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보장이 아무리 좋아도
2세대를 유지하는 메리트가 거의 없습니다. 보험은 구조가 중요한 만큼 실제 이용 패턴도 중요합니다. 병원을 거의 가지 않는 분이라면 고액 보험료를 내면서 초광범위 보장을 유지하는 건 장기적으로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겐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급여 청구가 없는 해에는 보험료 할인이 가능, 비급여 청구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 보험료가 동결, 병원을 거의 안 가시는 분들은 할증 위험도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이분처럼 병원 방문이 적고 건강한 분들은 지금 내는 15만 원대의 보험료보다 훨씬 경제적인 조건으로 4세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에 두 가지 사례만 봐도 내 나이, 건강 상태, 병원 사용 패턴, 이 세 가지가 실손 유지 전환의 핵심 기준이라는 게 명확해지셨을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정리하면 아주 단순합니다. 병원을 자주 다니고 비급여 치료가 많은 분이라면 유지, 병원을 거의 가지 않고 보험료 부담이 크다면 전환. 이 기준만 기억하셔도 실손보험 선택은 훨씬 쉬워집니다. 전환하면 절대 안 된다. 무조건 바꿔야 한다. 이런 주변 말에 너무 흔들릴 필요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 누구도 내 건강, 내 병원 이용 패턴, 내 경제 상황을 100%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장 정확한 판단 기준은 본인 스스로의 상황입니다. 현재 내 건강 상태, 병원 다니시는 빈도, 비급여 사용 여부, 보험료 부담 수준,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선택하시면 그게 바로 정답입니다. 오늘은 개편 예정인 5세대 실손보험의 핵심 변화, 그리고 세대별 차이와 실제 사례까지 모두 풀어드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보험 정보가 아닙니다. 앞으로 내 병원비와 내 지갑을 지키는 진짜 선택의 기준입니다. 혹시라도 중간에 놓친 부분이 있다면 꼭 다시 보시고 오늘 내용 꼭 기억해 두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보험하나 김한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